안녕하세요, 준영쌤입니다. 오늘은 기능장 예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장 문제는 크게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 3개가 있고 PL1에서 램프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모드인 경우엔 그림과 같이 동작을 하고, 또 B 모드로 바꾸면 이런 타임 차트로 동작을 하는 게 기능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A 모드에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A 모드에서는 PBA를 켰을 때 PBE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켜지게 되고요.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PBB를 누르면 또 켜져 있던 것부터 제일 마지막에 켜진 게 꺼지고 그 다음 게 꺼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시 꺼지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켤 때는 E부터 켜지지만 끌 때는 A부터 꺼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PBA로 다시 켰을 때 E부터 D, C 켜지다가 다 켜지기 전에 PBB를 누르면 켜져 있던 게 바로 꺼져버리고 그 다음 게 또 순차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PBA를 켜면 순차적으로 켜지고 PBB를 켜면 순차적으로 꺼지는 거지만, 중간에 다 켰다가 끄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만 켰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꺼져야 된다는 게 또 이 기능장 문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고요. B 모드에서의 타임 차트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좀 복잡한 수식이 나옵니다. PBA를 누르는 수를 X번, PBB를 누르는 수를 Y번이라고 치면 아래 설명문으로 써지는 것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기능사에서는 M이랑 N번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말을 하다 보면 M이랑 N이 계속 헷갈리실 것 같아서 X랑 Y로 제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PLA는 X 곱하기 Y 초 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고, PLB는 1초 간격의 전멸을 X 플러스 Y 회를 반복을 한다. 해당 횟수만큼 반복을 하고, PLC는 익스클루시브 OR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PLD는 NAND, PLE는 익스클루시브 NOR인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PLA랑 PLB는 단순하죠. 그냥 일정 시간 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는 거고, 얘는 전멸을 몇 번 하는지 그걸 정하는 거고요. 자, PLC를 보시면 XOR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OR의 줄임말입니다. 얘는 PLA랑 PLB 이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 한다라고 하면 둘 중 하나만 켜져 있을 때 PLC가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임 차트에서 다시 봤을 때 두 개 다 꺼져 있거나 두 개 다 켜져 있을 때는 PLC가 안 켜지죠. 그리고 둘 중 하나만 켜져 있는 요 시점에서만 PLC가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때도 마찬가지로 켜져 있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켜져 있을 때 신호를 보낸다 혹은 켠다 하는 조건이 익스클루시브 O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LD는 NAND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NAND는 그냥 말 그대로 AND의 반대예요. AND는 PLA랑 PLB가 둘 다 켜져 있을 때만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면, 반대로 여기에 잘못 써져 있어서 방금 고쳤습니다. 자, NAND는 PLA랑 PLB가 둘 다 켜져 있을 때 반대로 PLD를 끄는 거예요. AND는 둘 다 켜져 있을 때 켜는 거죠. 근데 NAND는 반대로 둘 다 켜져 있을 때는 끄고 그 외에는 다 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임 차트에서 둘 다 켜져 있는 시점이 요때 해서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시점에만 지금 PLD가 꺼져 있는 게 보이고요. 그 시점이 아닐 때는 PLD가 계속 켜져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LE는 익스클루시브 NOR인데 걔는 익스클루시브 OR를 반대로 한 거예요. 그냥 N이 not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스클루시브 노가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얘는 둘 중 하나만 켜져 있을 때 반대로 얘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둘 다 꺼져 있거나 둘 다 켜져 있을 때는 ON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둘 다 켜져 있거나 둘 다 꺼져 있는 시점을 자,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만 PLE가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둘 중 하나만 켜져 있을 때는 PLE가 또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임 차트를 해석할 수 있고요. 첫 번째 A 모드에서의 타임 차트부터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기능장 예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항상 하던 것처럼 IO 파라미터 DR32H로 해주시고요. 변수부터 쓸게요. 자, PBA부터 C, 그리고 SSA부터 C까지 해서 입력이니까 P0부터 P5까지 할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PLA는 P20부터 할당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디바이스를 할당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램프는 켜지는 경우가 A 모드랑 B 모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접점을 M으로 따로 빼줄 겁니다. 그래서 A 모드에서의 PLA 또 똑같이 A 모드에서의 PLB, PLC, PLD, PLE 이렇게 M으로 M 아예 분리하기 위해서 M100부터 104까지 만들어 주고요. B 모드일 때 켜지는 걸로 해서 또 B에 PLA, PLB, PLC, PLD, PLE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얘는 M200번대로 하겠습니다. M200부터 204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거 외에 필요한 디바이스들은 그때그때 프로그래밍 하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 컨트롤 E 설명문으로 A 모드 구분을 좀 해주겠습니다. 구분을 해주고 자, 기능장 예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일단은 PBA가 켜지고 난 시점부터 PBB를 누르기 전 시점까지 어떠한 동작을 하고요. 또 PBB를 누르고 나서는 이 전까지는 버튼을 어떻게 누르면 전환이 된다 혹은 꺼진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동작은 아예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BA를 누르고 나서 순차적으로 켜지는 동작을 하는 동안 지금 PBB를 안 눌렀다, PBA를 누른 상태다라는 신호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 유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PBB를 누르고 나서는 PBA에 의한 동작을 종료시켜야 되고 이 아래의 순차 동작이 일어날 때까지 또 신호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요거에 맞는 자기 유지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PBA로 일단 출력을 하나 M0을 만들어 줄게요. 자기 유지 요거 병렬로 A접 좀 달아주고요. 그리고 PBB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건 M1으로 자기유지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내가 PBB를 누르면 PBA에 의한 동작을 모두 끊어야 되죠. 그래서 인터럭을 이렇게 걸어 줄 겁니다. 인터럭은 PBB로 걸어도 되고 M1으로 걸어도 되는데 저는 PBB의 동작 중에는 PBA가 아예 동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M1으로 자기유지를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비접점은 여기 중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일단 처음에 그랬던 대로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PBB는 꺼지는 시점이 아까 타임 차트에서 이 동작이 끝나는 시점이죠. 그럼 이 동작은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PBB는 M1은 꺼지는 동작을 아직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BA를 누르고 나서의 동작은 M0에 의해서 어떠한 동작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PBB를 누른 동작은 M1에 의해서 어떠한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M0에 의한 동작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으로 순차 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설명을. 자, 일단 세로줄을 좀 꺼줄게요. F6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보면 일단 PBA를 누르자마자 PLE가 켜져야 돼요. 그리고 1초 뒤에 PLD, PLC, PLB, PLA가 이렇게 하나씩 켜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동작만 생각을 하면 T-ON만 써가지고 뭐 T0, 뭐 10 해서 1초 뒤에 뭐 다음 거 켜지고 1초 뒤에 또 다음 거 켜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중간에 켜지는 와중에 꺼지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건 T-ON만 사용해서는 솔직히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단순한 방법으로 가주면 increase를 써가지고 데이터 값에 의해서 1초마다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D0의 값을 1초마다 하나씩 증가시킨다. 그럼 0일 때 PL1을 켜고 1일 때 PLD를 켜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하나씩 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초마다 D0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켜지겠죠. 그리고 PB를 누르면은 나중에 감소를 시킬 겁니다. 디크리스를 써서. 그럼 그때는 또 4, 3, 2, 1, 0 이렇게 감소를 할 거니까 또 순차적으로 하나씩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0, 1, 2 하나씩 켜지게 만들고 PB를 누르자마자 하나씩 감소를 시켜주면 2, 1, 0 해서 또 한 개씩 바로바로 끌 수가 있는 거죠. 자, 프로그래밍으로 XG5000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머를 써서요. TON, T0, 뭐 10 타이머를 써서 이 타이머 신호에 의해 인크리스를 해주는 겁니다. D형을 1초 후에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번만 증가시키고 싶으니까 Shift F1으로 포지티브 양변환 검출 저점을 쓸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타이머를 초기화시켜서 1초를 계속 돌릴 겁니다. 1초 후에 증가시키고 또다시 1초 후에 증가를 시키려면 타이머는 반복이 계속돼야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호에 의해서 본인을 끊어서 타이머는 1초마다 계속 신호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짜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 D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PLA를 켜줄 거고요.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PLB를 켜주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빠르게 쓰겠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PLC를 켤 거고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PLD, 4보다 크거나 같으면 PL2를 켜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자, M0이 켜지는 순간 타이머한테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PLA가 바로 켜집니다. 다시 제가 순서를 거꾸로 했죠. E부터 이렇게 켜야 되죠. 네, E부터 D, C, B, A 이렇게 순서적으로 켜주겠습니다. 그래서 M0이 켜졌을 때 타이머를 이렇게 켜고 바로 PLE도 데이터의 초기값은 0이니까 바로 켜지겠죠. 그리고 1초가 지나면 T0 포지티브 접점에 의해서 D0을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D0의 값이 1이 되면 일단 0보다 크니까 PLE는 계속 켜져 있을 거고요. 이제 PLD도 켜지겠죠. 1이 되면 또 1보다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타이머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얘를 증가시킨과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의 신호를 끊습니다. 그리고 T0은 다시 초기화 되죠. 그래서 다시 신호가 가요. 그리고 1초 지나면 다시 또 증가시킵니다. 그럼 그때는 값이 2가 될 거니까 PLC까지 켜질 거고, 이런 식으로 1초마다 계속 증가를 해서 3, 4가 되면 전부 다 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초 이상이 되면 타이머는 더 이상 돌아가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4부터 다시 3, 2, 1, 0 이렇게 꺼줘야 되기 때문에 4가 되면은 더 이상 켜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가는 조건 자체를 4보다 작을 때만 신호를 보낸다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인크리스가 4까지 갔어요. 그럼 4가 되면 더 이상 4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 타이머는 그 뒤로는 돌아가지 않고 증가도 그 이상으로는 되지 않겠죠. 그럼 4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PBB를 누르면 M0은 이제 끊어지고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꺼져야 돼요. 자, 그럼 M1이 켜졌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보면, 자, 순차 온으로 여기 만들겠습니다. 순차 오프죠. 자, 얘도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타이머가 돌아가야 되고요. T1을 켜겠습니다. 1초 간격으로. 그리고 타이머 시간이 다 될 때마다 이제 값을 감소시켜야 되죠. 왜냐면 4, 3, 2, 1, 0 이렇게 하나씩 꺼줘야 되니까. 그래서 F10 디크리스 D0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되니까 본인의 접점으로 자기 자신을 끊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짜면은 이 램프 값, 요 데이터 값이 4, 3, 2, 1, 0 이렇게 1초마다 하나씩 감소하면서 순차적으로 꺼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M0은 우리가 위에서 껐으니까 얘를 밑에 다시 쓰는 건 안 되고요. 아예 그냥 밑으로 빼서 출력을 이렇게 아예 완전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로 이렇게 앞줄을 좀 지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설명문을 쓸게요. A 모드의 출력이라고 따로 써줄게요. 이렇게 되면, 자, PBB를 누르면 M1이 켜지게 되면서 M1으로 타이머를 돌리고 일씩 감소를 시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램프의 값들이, 램프 앞에 조건문이 4, 3, 2, 1, 0이기 때문에 또 하나씩 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도 감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I로 옆에 당겨주고
D0이 0보다 클 때만 타이머에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PBB가 다시 누르려면 이게 꺼져야 되겠죠. M1이 꺼지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럼 얘는 언제 꺼지는지 타임 차트로 보면 PLE가 꺼지면은 PBB의 동작이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 M1이 꺼져야 됩니다. 그럼 이 시점은 정확히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시점은 PLE가 꺼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서 여기 PBB의 요 신호는 PLE가 켜져 있을 때만 꺼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PLE가 다른 애들 켜져 있을 때 다 켜져 있죠. 그 얘는 여기 뭐 1초 만에 이제 누른다라고 치면 얘 혼자만 켜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다 꺼지고 나면 PBB의 동작은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LE가 꺼진 시점은 결국 모든 램프가 꺼진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LE가 꺼진 시점에만 PBB에 의한 동작이 만들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PLE가 켜져 있을 때만 끄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모드에서의 뭐 PLE가 켜져 있을 때만 PBB를 눌러서 M1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작을 모두 완료하고 나면은 PLE가 꺼짐으로써 여기가 신호 끊어지겠죠? 그럼 자동으로 M1도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작을 만들면 데이터 0의 초기값은 0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가 켜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조건으로 아예 그냥 M0이나 M1이 켜져 있을 때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는 켜져 있을 거니까 얘들한테 신호는 계속 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보면서 시스템 모니터를 같이 볼게요. 자, 일단 PBA가 P0이니까 P0을 켜보면 PLE부터 하나씩 1초마다 이렇게 켜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면 데이터 0의 값은 4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1은 PBB입니다. 얘를 누르면 PLA가 꺼지고 하나씩 바로 꺼지는데 이렇게 되면 또 PLE가 M1에 의해서 안 꺼지게 되죠. 그죠? 안 꺼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M1도 안 꺼지게 돼요. 자, 아까 설명을 할 때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좀 막무가내로 이 프로그래밍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자, 요걸 이제 또 고쳐 볼게요. 자, 지금 문제는 동작이 완료가 되면 M1이 꺼져야 돼요. 그럼 동작이 완료된다라는 건 PLE를 끄는 겁니다. 근데 PLE나 이런 애들이 켜지게 되려면 M0이나 M1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줘야 돼요. 여기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은 자, 지금 문제가 보면 M1이 꺼지려면 PLE가 꺼져야 되는데 PLE는 데이터 값이 0일 때 켜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이 왜 0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타임 차트에서 PBA를 누르자마자 M0이 켜지면서 PLE가 데이터 값 0에 의해서 데이터 값이 0일 때 켜지도록 했으니까 바로 켜지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끌 때가 되니까 여기에 걸림돌이 되죠. 데이터 값이 0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숫자를 하나씩 올리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조건을 1, 2, 3, 4, 5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처음 딱 눌렀을 때 0에서 시작을 하니까 1초의 딜레이가 생기죠. 그럼 타임 차트랑 약간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PBA를 누른 시점에서 증가를 한번 시켜줘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PBA를 누르자마자 증가를 한번 시켜요. 그리고 나서 M0에 의해서 1초 후에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1로 시작을 해서 1, 2, 3, 4, 5 순서대로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숫자들을 전부 다 하나씩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1, 2, 3, 4, 5 그리고 여기 조건은 5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PBA를 누르면 M0도 켜지고 일단 증가를 한번 하죠. 그리고 1초 후에 증가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켜질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켜지는 와중에 여기에 또 인크리스 신호가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아예 그냥 0과 같을 때만 PBA를 눌러서 인크리스 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꺼지는 걸 보면 자, PBB M1을 이제 얘가 꺼져 있을 때, 켜져 있을 때 누르면 M1이 이제 신호가 가겠죠. 그래서 타이머가 1초마다 감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얘도 보면 PBB를 누른 시점에서 PLA가 바로 꺼져야 돼요. 즉 5에서 얘를 누르면 바로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PBB도 똑같아요. 얘를 누른 시점에 감소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초마다 하나씩 감소를 시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의 값의 마무리는 0이 돼야 되죠. PLE까지 꺼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조건문 걸었던 거, 얘는 제가 아까 뭐 바꾸면서 같이 1을 증가시켰는데 0으로 계속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0 이상일 때만 감소를 시키고 0이 되면 멈출 거니까 여기 조건을 0보다 클 때만 신호를 보낸다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모니터 켜고요. 자, 동작부터 보면 PBA, P형을 누르면 바로 PLE가 켜지고 1초 후에 하나씩 점점 켜지고요. P1을 누르면 하나씩 바로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꺼지고 나면 M1도 이렇게 초기화가 되죠. 자, 다시 이 위쪽 동작을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켜지는 걸 보면 M0이 켜지고 먼저 PBA에 의해서 인크리스가 한번 되고요. M0에 의해서 1초마다 하나씩 증가를 시킵니다. 자, P형을 누르면 1 증가되어 있다가 2, 3, 4 그리고 5가 되면 5보다 작을 때만 이 타이머 동작을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5가 되는 순간 증가시키는 동작은 끝이 나죠. 그 다음에 PBB를 누르면 M1이 켜지고요. 현재 PLE가 켜져 있으니까 신호가 갑니다. 그리고 누르자마자 증가를 한번 시키고 0과 같아질 때까지 0보다 클 때 타이머 신호가 들어가니까 0과 같아질 때까지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P1을 눌러보면 이렇게 하나씩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마무리로 자, 이 모든 동작은 A 모드일 때만 동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거를 빼먹고 하면은 또 큰일이 나고요. 그리고 눈썰미 좋은 분들은 또 알아채셨을 텐데
PBA가 보면 눌렀다 떼는 순간에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눌렀다 떼는 순간에. 솔직히 저도 이제 방금 기억이 나서 설명드린 건데, 아무튼 요건 네거티브를 또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셀렉터 스위치 A, SSA에 의해서만 신호가 갈 수 있도록 앞에 A 접점으로 SSA를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SSA를 달아줘야 셀렉터 스위치 A가 들어갔을 때만 신호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PBA는 전부 다 Shift F2로 네거티브로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러면 해결돼요. 눌렀다 뗄 때 신호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또 A 접점에 의해서 출력을 따로 빼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B 모드까지 다 쓰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B 모드를 한번 짜볼게요. B 모드. 자, B 모드는 PBA를 누른 횟수랑 PBB를 누른 횟수를 각각 X번, Y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럼 얘는 B 모드일 때만 일단 또 신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SSB 뒤에 동작을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PBA를 누른 횟수를 뭐 D1이라고 정하고, PBB 누른 횟수를 D2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럼 얘 누른 횟수, 얘 누른 횟수. 그럼 D1이 X가 되겠죠? D는 Y가 되고요. 그리고 PBC를 누르면 뭐 요 동작을 이제 만드는 건데, 먼저 연산부터 또 해줄게요. 여기 연산 해가지고, 자, 요 곱하기 연산, 더하기 연산을 해줘야 되죠. 곱하기랑 더하기 연산은 뭐 그냥 B 모드가 켜지는 동안에 계속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곱하기부터 하면 MUL, 율입니다. 그럼 D랑 D를 곱해서 D3에 저장을 시켜줄게요. D3은 뭐 XY 곱하기라고 변수를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더하기를 해서 주겠습니다. D1이랑 D 더해서 얘는 D10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D10은 XY 더하기.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값이랑 더하기 값을 가지고 타이머를 돌려야 되는 거죠. 뭐 얘는 이제 카운터로 하면 되는데, PLA는 타이머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 타이머를 돌릴 때 D3을 그대로 넣으면, 만약 뭐 3이랑 2를 곱했다, 6이 들어가죠. 6을 그대로 타이머 시간으로 설정하면 0.6초가 돼버리죠. 사실 곱하기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곱하기 해가지고 D3이랑 10을 곱해서 D5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D5는 곱하기 환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에다가 넣는 이유는 곱하기를 하면 D3이랑 여기 D4까지 자리를 먹는다 했죠? D워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D3, D4 같이 해서 뭐 D뮤를 실행하긴 해야 되는데, 뭐 곱하기 값이 그렇게 뭐 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D뮤이 아니라 뮬로 그냥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D3이랑 10 곱해서 D4에 넣으면 값이 이제 겹치니까 D5로 넣어주고, D5의 값을 타이머에 설정 값으로 넣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산을 다 하고 실행은 PBC를 누름으로써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 PBC 얘를 누르면 M2가 켜지게 만들겠습니다. M2 자기유지를 해줄게요. 그럼 M2에 의해서 동작이 만들어져야겠죠. 먼저 PLA는 이 시간 동안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은 처음엔 켜지는 거죠. B모드에 의한 PLA가 일단 켜지고요. 타이머가 돌아가야 됩니다. 타이머 2로 해서 설정 시간을 이제 우리 곱하기 환산한 D5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다 지나면 T가 꺼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켜져 있다가 시간 다 지나면 꺼지는 게 완성이 되죠. 곱하기만 하면 요 결과 동작은 단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PLB는 1초 간격 전멸을 요 D10만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1초 간격 전멸 동작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얘는 타이머를 켜고요. T3으로 해서 2초 1초 동안 켜져 있고 1초 동안 꺼져 있어야 되죠. 타임 차트를 다시 확인했을 때 처음엔 켜지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T3의 값이 0보다 크고 1초보다 작을 때는 PLB를 켤 겁니다. 그 외에는 아예 안 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동작을 반복을 하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죠. 횟수가 X 더하기 Y 횟수만큼만 딱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복이 완료됐다라는 그 시점은 이 타이머가 켜지는 시점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머가 다 켜지면은 1초 동안 켜져 있다가 1초 동안 꺼져 있는 그 전멸 동작을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T3이 켜졌을 때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럼 카운트 하는 방식은 인크리스로 해서 D12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또 반복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의 비접점으로 끊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카운트 값 D11은 카운트 값이라 할게요. 카운트 값이 우리가 더하기 한 값과 같아지면 더 이상 실행을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조건으로 아예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이 동작 자체는 우리가 더하기 한 값 D12 카운트 한 값보다 더 작을 때만 이 동작을 실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더하기 한 값이 6이에요. 그럼 요거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1초 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는 거를 한 번 하면은 카운트 값이 1이 되고 두 번 하면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3, 4, 5까지는 계속 신호가 가겠죠. 근데 카운트 값이 6이 되면 6번 다 반복을 했으니까 그때는 신호가 더 이상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한 값이 카운트 한 값보다 더 작을 때만 신호를 보내겠다라고 조건을 걸어서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PLC는 PLA랑 PLB 둘 중 하나만 켜졌을 때 켠다 했죠. 이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얘는 프로그래밍으로 나타내면 PLA가 켜져 있고 PLB가 꺼져 있는 경우 혹은 PLA가 꺼져 있고 PLB가 켜져 있는 경우 요때만 PLC를 켠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요거 A만 켜져 있거나 B만 켜져 있을 때만 신호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안 켜져 있으면 A 접점이 끊어져 있으니까 신호가 안 가겠죠. 그리고 둘 다 켜져 있으면
B접점이 둘 다 끊어져 있으니까 신호가 안 가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켜져 있을 때 신호가 가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낸드입니다. 둘 다 켜졌을 때만 꺼져 있고 반대로 그 외의 경우에는 다 켜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B접점을 병렬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PLD로 해주면 돼요. 그럼 둘 다 꺼져 있는 경우에는 신호가 가겠죠. 하나만 켜져 있다 해도 반대쪽 B접점이 있으니까 이렇게든 갈 수 있는데 둘 다 켜지게 되면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지니까 신호가 가지 않게 되죠. 낸드는 이렇게 B접점 두 개를 병렬로 해서 신호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E는 exclusive no였죠. 둘 다 켜져 있거나 둘 다 꺼져 있거나 이때만 신호가 간다 이건데, 일단 쉽게 푸는 방법은 우리가 위에 exclusive or가 있죠. 얘의 반대가 exclusive no라 했죠. 그러니까 PLC의 B접점으로 PLD를 켜면 돼요. 단순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랑 맞지 않으니까 바꿔서 다시 풀어보면, 둘 다 꺼져 있을 때, 그러면 그 조건은 둘 다 꺼져 있을 때 신호가 가게 하려면 B접점 두 개를 직렬로 하면 되고, 둘 다 켜져 있을 때로 하고 싶으면 A접점 두 개를 직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둘 다 꺼져 있을 때는 위에 라인, 둘 다 켜져 있을 때는 아래 라인, 둘 중 하나만 켜져 있거나 할 때는 둘 다 이렇게 끊어지니까 신호가 가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exclusive no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 모드에서는 SSC 얘를 누르면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 설명을 제가 안 써놨네요. 자, SSC를 누르면 초기화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초기화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B 모드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까, 여기도 빼먹었네요 제가. 여기도 B 모드에만 해당이 되니까 B일 때만 신호가 들어가게 하고요. B 모드에서 SSC를 누른다 라고 하면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초기화를 하는 방법은 일단 데이터 값들을 다 0으로 바꿔줘야 되죠. 우리 B 모드에서 썼던 데이터 값 D1이랑 D를 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 여기 B 모드일 때 연산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0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M2도 꺼줘야 되죠. SSC로 M2 꺼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PLA랑 PLB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사실 이전에도 신호가 계속 들어가서 켜지는 걸 볼 수 있죠. PBC를 누르기 전에도 얘들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M2에 의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LC랑 D, 밑에 맨 밑에는 E였죠. E, 이 세 개는 M2에 의해서 켜지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SSB B 모드일 때 여기까지는 신호가 계속 가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초기화 move 0을 해줍니다. D랑 D. 그럼 동작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먼저 SSB B 모드를 켜줍니다. B 모드를 만약 안 켜면은 PBB나 PBA를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럼 B 모드를 켜주고요. 켠 상태에서 A를 누르면 X 값이 올라가고, B를 누르면 Y 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타임 차트에서 제가 X는 4, Y는 3으로 만들었죠?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X, Y 곱하기가 돼서 자동으로 12가 됐고,
12에 11을 곱해서 120, 12.0초로 환산을 해줬습니다. 그 밑에 더하기 4 더하기 3에서 7로 D10의 값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출력을 보면 PLD랑 PLE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우리 타임 차트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 굳이 뭐 안 하더라도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지워야 되는데 B모드일 때만 켜져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다음 B모드가 되자마자 일단 켜져 있고요. PBC를 안 눌러도 계속 켜져 있어야 되죠. 여기는 왜냐하면 PLA랑 B가 꺼져 있으니까 NAND랑 Exclusive NOR 조건에 해당이 되죠. 켜져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도 다 돼 있으니까 PBC를 눌러보면 PLA는 12초 후에 꺼질 거고요. 그리고 PLB는 7번 카운트하면서 1초 간격으로 전멸을 할 겁니다. 자, PBC를 눌러볼게요. 제가 근데 여기 또 실수를 해놨네요. 이 신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제가 여기 등호를 거꾸로 했군요. 이렇게 카운트 값이 더 클 때, 반대로 카운트 값이 더 작을 때 신호가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부등호를 반대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 부등호 이렇게 바꿔주시고 PBC를 누릅니다. 그러면 PLB가 이렇게 전멸을 하죠. 전멸을 하다가 이때 카운트 값이 7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멸을 안 하고요. 12초가 지나서 위에 PLA도 꺼졌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화를 시키고 또 PBA를 4번 눌러주고 PBB는 3번 눌러주겠습니다. 다시 보면 PBC를 눌렀을 때 PLB는 여기 또 카운트 값을 제가 또 까먹고 초기화를 안 했네요. 자,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렇게 빼먹는 게 많아집니다. 자, D10, D11 카운트 값도 초기화할 수 있게 이 프로그램을 추가해 주시고요. 초기화하고 얘는 또 아예 그냥 강제로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거나 아니면 뭐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값을 이렇게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4랑 3 넣고 다시 동작을 보시면 PLB는 이렇게 전멸을 이렇게 완료할 때마다 카운트 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12초가 지나서 다 꺼졌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얘네들 동작을 뭐 정확하게 못 보셨을 텐데 이건 아예 강제로 좀 바꿔가지고 다시 그 상황으로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왼쪽에 우리가 짠 그대로입니다. PBC를 누르면 자, 둘 중 하나만 켜져 있을 때 PLC가 켜지고요. 얘는 둘 다 켜져 있을 때 PLD가 꺼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다 켜지고 PLE는 둘 다 꺼져 있을 때 혹은 둘 다 켜져 있을 때만 신호가 가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놨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기능장 요 타임 차트대로 동작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위에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